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안을 확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간만에 나온 소식이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정책 관련 최상위 계획인 사회보장 기본 계획안의 발표 내용을 보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의 사회 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 체계 혁신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보장위원회의 발표문에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확대라는 말 한마디로 짧게 기재되어 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33만 4천 원인 기초연금을 2028년까지 빠르게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08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기초노령연금이란 이름으로 10만 원부터 출발했었죠.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20만 원, 문재인 정부 30만 원 등 선거 때마다 인상을 거듭해왔고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40만 원으로 지급이 확정된 것입니다. 물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확정이 어르신들께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매달 25일 받고 계신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30만 원, 2022년에는 30만 7,500원, 2023년에는 32만 3,180원을 거쳐서 드디어 내년 2024년에는 33만 4천 원으로 최근 3년간 3% 정도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향후 5년간의 기초연금 인상분의 3.3% 인상률을 적용해 보면 2025년에는 34만 5천 원, 2026년에는 35만 6천 원, 2017년에는 36만 8천 원, 2028년엔 38만 원으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2028년에는 40만 원 가깝게 인상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을 2028년 40만 원까지 빠르게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내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표만을 의식한 겉만 번지르르한 발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현행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의 확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주장하고 있는 정책 기조로 볼 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재보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총선이 끝나게 되면 수급 대상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기본 계획안은 국민연금 개혁과의 연계 이슈를 소홀히 한 점은 더욱 큰 걱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부부감액 20%를 적용해도 64만 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62만 원을 웃돌게 되며 여기에 향후 부부감액이 없어진다면 기초연금을 자그마치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납부한 국민연금보다 무상지원인 기초연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깎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더라도 국민연금을 월 90만 원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남들보다 9만 원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의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는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까지는 국민연금의 30%에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자그마치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가장 불리합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된다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모든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인데요.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은 합산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득세 또한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득세 또한 같이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에 이어서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보장 기본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 문제는 단순히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면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어서 바로 복지 선진국이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여기에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과의 통합 문제까지도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진정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제임스가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를 통해서 더 좋은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